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너무 야단만 치지 마시고 그 아이가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압력을 넣을 때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예, 신동섭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좀 비도 오고 좀 시원했는데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그 1학기 마무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러니까 참 중요한 기간인데 일단 시험 끝나고 나면은 주관식 확인을 하시는데 꼼꼼히 좀 이렇게 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충 보고서 채점이 잘 됐겠지 하고서 그냥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도 가끔 채점 보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서 먼저 자기가 채점을 해보고 객관식이 됐든 주관식이 됐든 자기 점수를 확실히 알고 내가 수시에도 교과 전형이 가능한지 종합 전형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수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어렵다 이거 논술 전형으로 가야 되겠다 정시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로 나타나는 거고 80% 이상이 점수 교과 성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라. 담임 선생님하고 진학 상담을 받든 아니면은 그 대기업의 어디가에서는 인터넷에서 답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EBS도 그런 코너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면 또 이제 학교에 이제 진로 진학 선생님이 계시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봐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다가 앞으로 진학 전략을 수정할지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방학이 되기 전에 고민을 좀 하세요. 방학 전에 자율탐구 활동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 과목별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하고 한두 권씩 책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읽으라고 했던 책을 했던 3권이든 4권이든 다 읽어야 돼요. 독후감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돼. A4로 2-3장 정도는 써야 선생님이 한번 제대로 읽고서 제대로 썼다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독후감 써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읽고 독후감 제출하지 않으면은 학교생활학교로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목 선생님께서 필독 도서로 제시한 책은 반드시 읽고 독후감 써내라는 거가 있고요.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일주일을 통째로 자기의 진로에 맞춘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적응하게 활동을 하게 이렇게 해주는 데는 아예 교과 수업하고 매칭이 안 돼버리거든요. 학교가 어떤 식으로든지 마지막 일주일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게 해줄 텐데 그 지도하는 내용을 잘 따라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진로와 연관시켜가지고 과제를 쓰고 그 보고서 쓸 때는 꼭 그 과제 수행한 경과를 갖다가 좀 목표를 세우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발표했다라는 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선생님이 비슷하게 학교생활 기록부터 써주거든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만이 써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꼭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빙서 결석계 반드시 내야 됩니다. 학생부 확인 잘해야 됩니다. 3학년 돼가지고 원서 낼 때가 되면 그때 옛날에 틀렸어요 라든가 학생부를 확인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을 때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학교에 있어 보면 뭐 기말고사 끝나는 날부터 그냥 학생 아니에요. 어떤 요 열흘 동안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갖다가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8월 31일 날 담임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로 딱 기록을 하면은 그 뒤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도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사항을 한번 꼭 좀 보시고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얘가 바르게 성장을 했구나, 대충 산 학생이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 생각을 가지고서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런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왔으면 좋겠구나.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간이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짧은 고등학교는 15일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긴 학교가 딱 한 달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8월 22일 날 개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계획을 지금부터 당장 세워야 된다.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학교를 중심으로 공부할지 아니면 어디 독서실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인 거겠죠. 여름방학 때 어떻게 생활할까요?의 1번.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공부한다. 10시, 11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늦게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부하는 텀이 딱 2개거든요. 오후, 밤.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4시간, 점심 먹고 또 4시간, 그다음에 저녁 먹고 또 4시간. 그래서 12시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 풀 때 머리 아픈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맨날 그 시간에 잤었거든요. 8시부터 책상에 앉아서 80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주로 뭐 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공부를 하고 30분 쉬었다가 100분 동안 수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1시나 1시 반쯤부터 앉으면 되겠죠. 방학인데 그 사이에는 이제 가벼운 책을 들고 책을 좀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앉아서 본격적으로 다시 교과 공부로 돌아와가지고 저녁 먹고 저녁 때 또 4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 운동 좀 하고 그 다음 방 공부 좀 하고 자정엔 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좋지 않고요. 더군다나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학기에 문제가 생겨요. 여름에 무리하면 수능 보는 날 문제가 생긴다. 체력 관리를 잘 하자.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아이들이 운동을 좀 해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운동은 하루에 아주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낮에 햇빛 날 때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저녁에라도 30분 정도 운동을 해야 되고 독서도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름방학 숙제로다가 무슨 책 읽으라고 과제를 내신 게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읽고서 써내야 되는데 그런 책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인지적인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자존감이라든지 실천력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집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부와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IQ는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참을성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중에 학습을 갖다가 굉장히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소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좋은 비인지 능력을 갖다가 신장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너무 야단만 치지 마시고 아이가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압력을 넣을 때 넣어야 되는 거죠. 여름방학 때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그러죠. 뭐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수학도 하고 뭐 그렇게 너무 다 완성하겠다는 계획 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곧 시간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3학년 학생이 내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등급을 2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2개 등급을 올리는데 뭘 올려야 되지?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올려야 되지? 근데 등급을 올리는 점수는 뭐 4점짜리 한 문제거나 뭐 3점짜리 한 문제면 해결이 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잡아라. 첫 번째고 1, 2학년의 경우는 학습 결손이 있으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학습 결손을 메우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학기, 지금 같으면 이제 가을 학기, 2학기의 앞부분 9월, 10월 중순 뭐 이 정도까지 배울 거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놔야지 된다.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면 안 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가고 그 문제도 좀 풀어서 깊이 있는 문제는 내가 왜 못 푸는지 확인을 좀 하고 뭐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수능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올해 고3들이 보고 있는 EBS 책을 지금부터 보는 것이 좋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천천히 경험을 쌓아가면서 수능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특히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의대 들어갈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가장 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서울시내대학은 반드시 가야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은 가장 잘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할지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서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